아, 네, 안녕하십니까. 학예융합연구 혹은 최종 활동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인턴 활동을 진행하면서 가진 모티베이션은 바로 어시스트 애드 니드를 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시스트 애드 니드는 현재 재활 로봇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 중 하나로서 말 그대로 필요한 만큼만 재활 로봇이 보조하게끔 만들어서 환자의 재활 효과를 향상시키는 제어 방법에 관한 연구 주제입니다. 전 작년부터 이 어시스트 에즈 니드에 관해 오래 고민해 보면서 몇 가지 연구를 시도했었습니다. 그중 이터레이티브 러닝 컨트롤이라는 제어 기법을 사용해서 고정된 궤적을 움직이는 제어 로봇에 대해 어시스트 에즈 니드를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큰 성과를 이루진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모델링 베이스 제어의 한계점을 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머신러닝을 이용한 제어이라면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번 인턴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제가 이번에 공부하고 연구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DPG는 Deep Deterministic Policy Gradient의 약자로 앞에 Deep Deterministic은 딥러닝에서 사용되는 용어이고 뒤에 Policy Gradient는 주로 강화학습에서 사용되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름 그대로 DDPG는 강화학습의 딥러닝 기법을 추가하여서 성능을 확장한 알고리즘입니다. 기존의 강화학습 알고리즘들이 디스크리트한 도메인에서 액션과 스테이트가 이루어진 반면 DDPG는 딥러닝의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스테이트와 액션을 컨티뉴어스한 도메인에서 이루어지게 만들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를 이용한 로봇 제어기로 많은 연구들이 있지만 보통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옵저베이션 스테이트 데이터로 조인트 앵글, 벨로시티, IMU 데이터 등을 받고 그로부터 리워드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액션을 취하게 됩니다. 리워드는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으나 제가 사용한 제어기에서는 에러와 토크 그리고 토크의 기울기를 리워드로 사용하였습니다. 대부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머신러닝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로봇의 현재 상태를 센서 데이터로 받은 후 에러 등의 리워드를 최대화해주는 토크를 어떤 모델링 과정 없이 계산해서 다이렉트로 출력해주는 컨트롤러를 사용하였다 정도로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컨트롤러를 엔드 투엔드 컨트롤러라고 부릅니다. 설계한 엔드-투엔드 제어의 효능은 담당적인 김민수 연구원이 죄송합니다. 담당적인 연구원이 구축한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검증하였습니다. 로봇은 일자유도 하지 웨어러블 엑소스켈레톤이고 아이작짐이라는 시뮬레이터를 사용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리워드 함수와 액션 출력을 변경해가면서 성능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시놉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PD 컨트롤러와 엔드-투엔드 컨트롤러의 성능을 비교해보고 최종적으로 제 연구의 모티베이션인 어시스트 애드 니드 구현 가능성을 확인해보는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PD 제어기와 엔드-투엔드 제어기 비교 분석 결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피실험자의 보행 궤적을 추출한 뒤 PD 제어기의 개인을 조절해가며 추정 능력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디자이얼 트레젝토리이고 실선 부분이 실제 로봇의 앵글입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이 각각 오른다리와 왼다리를 나타냅니다. P게인은 30, D게인은 1 정도의 이제 로우 게인을 사용했을 때 약간의 오차와 페이즈 딜레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것보다 하이 게인을 썼을 때는 더 잘 따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엔드-투-엔드 제어기의 경우는 꽤나 높은 수준의 추동 성능을 가지고 있고 특히 페이즈 딜레이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정 성능만을 비교해보면 여기서 높게 PD게인을 쓴 하이 PD의 경우에 가장 좋은 추정 성능을 가지고 있고 다음으로 엔드-투-엔드 로우 PD 순입니다. 하지만 제어기의 성능을 단순히 추정 능력으로만 판단할 수는 없겠죠. 따라서 모터의 출력 토크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빨간색이 하이 게인, 파란색이 로우 게인, 초록색이 이 엔드-투-엔드 제어기의 출력 토크입니다. 여기서 엔드-투엔드 제어기는 PD 제어기와 달리 팍팍 튀는 이 피크 값이 적고 안정적인 출력만으로 로봇을 제어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로부터 왜
왜 리워드 텀을 에러와 토크의 기울기를 리워드로 사용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선 에러를 리워드로 사용하여 추정을 잘할수록 높은 리워드를 받도록 적립시키고, 또한 토크값 자체를 리워드로 사용하여 토크를 작게 쓸수록 높은 리워드를 주어서 최대한 이런 피크 토크가 나오지 않도록 학습을 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델타 토크가 작을수록 높은 리워드를 받도록 하여서 토크 값이 최대한 컨티뉴어스하게 출력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는 이 결과로부터 엔드-투-엔드 제어기 성능을 확인하였고, 이제 서술할 어시스트 에드니드의 구현에 대한 실험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왼쪽 상단의 그래프는 앞서 추출한 건강한 사람의 보행 궤적입니다. 이를 걷기 위한 토크 프로파일은 PD 제어기를 통해 구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파일을 그대로 로봇에 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수준의 보행을 하게 됩니다. 눈으로 보기에 어느 정도 잘 따라가는 것 같으니 이를 건강한 사람의 보행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구한 이 프로파일에 상수를 곱해서 크기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즉 환자의 보행 수준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영 들어간다. 0에서 1 사이의 값을 곱해 구현한 환자의 보행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프의 빨간색이 100% 수준이고 파란색, 초록색, 검정색으로 갈수록 크기가 줄어듭니다. 가령 이 파란색 데이터는 0.7을 곱해서 프로파일의 70% 수준이고, 그것을 로봇에 직접 쏘면 이 정도 수준의 추정 성능을 보입니다. 아까보다 확연하게 궤적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0%, 10%의 결과도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10%의 경우에는 궤적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그냥 제자리에서 약간의 진동만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환자의 보행 수준이라고 가정했을 때, 만약 엔드-투-엔드 제어기가 추가되어서 환자의 보행 수준에 맞추어 필요한 만큼만 보조해 준다면 어시스트 애드 니드가 구현된 것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제어기를 학습시켰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토크 프로파일에서 최소 30%, 최대 100%를 랜덤하게 가져와 학습 데이터로 사용합니다. 가령 50%를 가져왔다면 가져한 50% 토크 프로파일이 100%처럼 걸을 수 있도록 엔드-투-엔드 제어기가 보조력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이후 한 학습 사이클이 끝나면 다시 30에서 100%를 랜덤하게 가져옵니다. 즉 제어기가 계속 다른 환자를 만나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학습을 시키는 것이고, 환자의 보행 수준에 따라 100%처럼 걸을 수 있을 만큼만 보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리워드는 앞서 설정한 것과 같은 함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렇게 학습시킨 제어기의 성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70%나 40%, 심지어 10% 수준을 걷는 환자에게 보조력을 제공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추정 성능을 가질 수 있도록 토크를 제공합니다. 왼쪽에 있는 그래프들이 엔드 제어기가 추가되지 않아서 잘 걷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들이 이제 엔드2 제어기가 추가되어서 잘 걷는 모습을 각각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같은 상황에서 토크를 나타낸 자료입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빨간색이 100% 수준의 토크 프로파일이고, 파란색이 줄어든 크기의 토크 프로파일입니다. 각각 70%, 40%, 10%입니다. 10%의 경우에는 토크가 거의 0에 가까운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여기 엔드-투-엔드 제어기가 추가되어서 100%처럼 걸을 수 있도록 보조력을 제공한 것을 오른쪽 그래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초록색 데이터가 이제 보조력을 받고 나서의 토크입니다. 잘 보시면 100%인 빨간색 그래프와 유사하도록 보조력을 제공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아예 힘을 못 내던 10% 경우에서도 이 파란색 토크가 보조력을 받고 나서 이 초록색 초록색 토크가 되어서 빨간색처럼 100% 빨간색과 같은 수준의 양상으로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로부터 착용자가 어떤 수준의 힘을 낼 수 있는지 제어에 고려해서 딱 필요한 만큼만 보조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어시스트 애드 니드의 개념을 어느 정도 구현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우선 본 연구 인턴 활동을 통해서 리눅스와 로스 파이썬에 입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강화학습과 딥러닝의 기초를 듣고 이를 활용하는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PD 제어기와 엔드-투-엔드 제어기를 비교 분석해보면서 엔드-투-엔드 제어기의 성능을 확인해볼 수 있었고, 비록 시뮬레이션에 제한된 상황이었지만 강화학습을 이용해서 시스템의 일들을 구현해볼 수도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재밌었고 또 좋은 환경에서 제게 의미 있는 연구를 진행한 것 같아 기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턴 기획 제공해주신 조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항상 귀한 시간 내어서 연구 지도해주신 담당자고 김민수 연구원에게 특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